여러분 안녕하세요. 슈팅스타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고은별입니다. 12월 첫 거래일 여러분들의 매매는 좀 어떠셨나요? 전거래일 오미크론발 공포로 인해서 급락했던 우리 시장이 오늘은 조금 회복하는 모습이 펼쳐졌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2,900포인트를 넘어서는 움직임도 포착이 됐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은 여전했습니다. 장초 1%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출렁였는데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2%가량 상승한 2,899선의 장을 마쳤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 일제히 상승 마감한 가운데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매수가 몰리면서 4%대의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닥 역시나 1% 오른 977포인트의 거래를 마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장 초반 약세를 보이던 코스닥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상승 전환한 뒤에 상승세를 점점 더 넓혀갔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일 빠져나간 외국계 패시브 자금이 다시금 유입된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는 외국인이 9천억 원 넘게 강한 매수를 보였습니다만 개인이 1조 원을 순매도하면서 물량을 넘겼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역시 외국인이 400억 원가량 홀로 담아내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끄는 반면 개인은 오후장 매도 우위로 전환을 했고요. 기관도 물량을 소폭 덜어냈습니다. 오늘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하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요. 다만 오미크론의 불확실성과 미국 긴축 재정에 따른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12월장 이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오늘도 이 1시간을 통해서 한 달간의 전략을 좀 세워봐야겠죠.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함께 하실 전문가 사진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불타는 장만큼이나 여러분들께 뜨거운 수익을 안겨주기 위해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김용민 대표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김용민 대표입니다. 네, 일단 제가 지난주 방송에 이제 출연을 진행을 했을 때 이제 제조업 중심의 특히 반도체 중심의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오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미크론이라는 시장의 변수가 시장에 떨어졌고 거기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증시랑 그리고 국내 증시에 대한 우려감 여러 가지 변수가 진짜 국내 증시를 하방으로 밀어낼 수 있나 아니면은 이 하방을 막고 다시 증시가 상방으로 튀어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남아 있나 이런 투자 전략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오미크론을 우리가 어떠한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 그리고 국내 증시의 방향성과 국내 증시에서 봐야 되는 섹터 이제 12월 시작했거든요.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21년 한 달 남은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께서 공략해야 되는 섹터 그다음에 22년도까지 연결될 수 있는 섹터에 대해서 준비해왔습니다. 방송 시간 50분, 딱 50분만 여러분들께서 집중하신다면 투자 전략부터 종목까지 모두 확인 가능하시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최대한 알찬 시간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1시간 너무나도 꽉꽉 채워져 있어서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갈 수 있거든요. 난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무료 공개 방송도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 홈페이지 입장하는 방법 2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4글자를 검색하셔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스크롤 쭉 내려주시면 전문가님의 사진 보이시죠? 그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 방송 끝나고도 바로 무료 공개 방송이 또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50분 동안도 함께해 주시고 무료 공개 방송도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슈팅스탁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별별 이슈 함께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별별 이슈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하락 마감한 미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조선비즈의 기사를 참고해 봤습니다. 간밤 미국 3대 지수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우려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연준 의장은 전일 청문회에서 테이퍼링 가속화를 시사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더욱 빠르게 테이퍼링을 끝내야 한다고 언급을 하면서 긴축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불거진 건데요. 오미크론의 여파로 연준이 긴축을 미룰 것으로 예상해서 급락했던 미국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급등 마감했습니다. 오미크론의 확산과 테이퍼링 우려는요, 시장을 크게 위축시켰는데 사그라들만 하면 튀어나오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이야기, 시장을 과연 흔들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전문가님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별별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정말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5천 명도 넘어선 상태인데요. 이데일리의 기사이고요. 중대본이 오늘 위중증 환자 수는 700명대 수준이고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병상 가동률이 상승하고 배정 대기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제 해외 입국자의 오미크론 변이 의심 사례가 발견된 가운데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범정부 합동 TF팀을 구성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추가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관련된 조치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GH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음압병실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병상 가동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오늘 장중 10%대 상승을 포착이 됐고요. 오후장 마감까지도 탄력 가져갔습니다. 6%대 강세 흐름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 관련주인 진원생명과학 오늘도 7%대 견조한 흐름 이어갔습니다. 31,650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오미크론 경계감으로 관련주들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할지 잠시 후에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세 번째 별별 이슈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커진 성장주와 배당주를 눈여겨보면 좋겠다는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전거래 코스피는요, 오미크론 확산 우려로 하루 동안 120포인트의 변동성을 보였고요. 오늘도 장중 등락을 반복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현재 급락이 좀 과도하다라면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국내 증시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점차 부각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내놓고 있는데요. 이 중 KB증권은요, 기술 성장주의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반도체 관련주들 반등을 했죠. 램테크놀로지는 상승세를 계속해서 넓혀가면서 20%가량 상승한 9,280원의 장을 마쳤고요. 5G 관련주들도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이로원 같은 경우엔 7%대 상승한 2,38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불확실성 공포에 떠는 시장, 성장주와 배당주, 과연 매력적인 종목일까요?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 세 가지 주제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김영민 대표님과 함께 오늘장 이슈들 디테일한 전략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별별 이슈는요,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일시적이란 단어를 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려가 급속도로 시장에 퍼졌습니다. 사실 이렇게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게 된다면 좀 돈을 덮을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살짝 했었거든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좀 그게 급속도로 냉각이 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제 네, 원래 이제 미국에서부터 계속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주 방송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원래 이제 변수 자체를 인플레이션 하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 하나를 보고 있었는데 오미크론이라는 변수가 떨어지면서 이제 두 가지에 대한 변수를 우리가 조금 같이 병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따로따로 봤을 때는 이슈를 별거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게 합쳐졌을 때 그 안 좋은 시너지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파월 의장의 의도와 실제로 미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시장이 흘러가는지를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저의 관점에 봤을 때는 일단 개인적으로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분명히 여전히 남아있지만 여전히 글로벌 증시 중에서는 국내 증시가 가장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이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이 의도를 파악해 보자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했던 이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건 단순히 돈을 많이 풀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공급망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문제가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된 거거든요.
이제 이거는 유가 상승도 이러한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가 미국인들 체감 물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증시들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예전에 비해서 유가가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2배 가까이 뛰었으니까 당연히 미국인들은 힘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바이든 정부의 지지율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정부가 뚝뚝 떨어지니까 바이든 대통령께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강력하게 잡겠다. 강력하게 말했죠.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이런 언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비축했던 이 비축유를 방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가가 이 비용 상승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이 연임됐던 거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선택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확실하게 잡겠다. 이러한 언급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거는 이런 식으로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혹은 연준에서 어느 정도의 압력을 통해서 잡아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구직난이에요. 구직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야지 이러한 문제가 해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사실 풀려가던 공급난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이 공급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이 오미크론에 대한 정확한 파악 같은 경우에는 한 2주에서 4주 정도 더 우리가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미크론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는 시청자분들께서 모두가 알고 계시지만 이제 파월 의장의 관점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전까지는 테이퍼링을 가속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확실하게 밝힌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이 인플레이션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미국 시장에서 어떠한 발언을 하는지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이 테이퍼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그동안 위험 자산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보셔야 됩니다.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NFT가 얼마나 많은 폭의 상승을 보였는지 우리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났을 때, 테이퍼링이 나왔을 때 미증시에는 어느 정도의 낙폭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죠. 반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년 동안 코스피랑 코스닥이 둘 다 0.9%밖에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상승폭 자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다르게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눈치 빠른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11월에 시장에 투입이 됐습니다. 11월에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종목들은 1위가 이제 SK하이닉스, 2위가 삼성전자인데 11월 한 달 동안 코스피에 2.6조 정도를 순매수했습니다. 그중에서 2.1조를 반도체에 샀다는 것 자체가 국내 증시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그리고 국내 제조업이 어떤 식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삼성전자가 오늘 4% 정도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게 단순히 반도체 특별법이나 뭐 이런 특별한 이슈로 오른 게 아니라 그냥 증시의 저점 상태에서 더 이상 이제 떨어질 곳이 없다. 즉 박스권 하단부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발언 좀 주목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이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지만 우리 증시는 박스권에서 횡보를 했었죠.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우리 증시에 대해서 기술주를 좀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별별 이슈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정말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서울에서만 2,000명이 지금 넘어선 상태인데 제약바이오 관련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지금 순환매를 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일단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네. 방송을 나왔을 때 이제 4,000명을 최초로 맞아요. 돌파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또 오늘 출연할 때 또 확인해 보니까 5,000명을 넘었다. 그다음에 위중증 환자도 지금 최대치를 갱신했다. 네, 뭐 이런 700명 얘기가 나오고 넘었다. 있더라고요. 네. 사실 근데 우리가 이 코로나가 전파가 된다고 했을 때 시장이 전파가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는 단순히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이나 나왔냐 이 부분이 아니라 치명률이 어느 정도 되냐입니다. 즉 실제로 감염자 대비해서 사망자가 얼마나 나오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지금 숫자로 찍혀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델타 변이 같은 경우에는 감염률이 굉장히 높았지만 치명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2주에서 4주 안에 치명률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봐보시면은 바이러스가 돌연 변이를 통해서 살아남긴 했지만 사실 치명률이 치명적이었던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미크론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낙관적이지 않나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전파력이나 치명률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시장이 이제 겁을 먹고 이제 증시 자체가 흔들리고 있죠. 여기에 대한 문제는 이제 단순히 언론 보도에서 지나치게 강하게 지금 시장에 확진자가 5천 명이 넘었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지금 시장에 확산될 수 있는 여력이 많다. 이러한 얘기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파가 우리가 그 하락할 수 있는 여파 자체를 굉장히 큰 밴드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 코로나가 시장에 떨어졌을 때 2020년도 3월에 국내 증시에 떨어졌을 때 이 코로나 백신이 나오는데 거의 한 1년 가까이가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대응이 한 2개월 만에 됐어요. 델타 변이가 나왔을 때 2개월 만에 됐죠. 실제로 이게 생산되는 데까지는 수개월이 될 수 있지만 대응이 금방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오미크론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빠르게 대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만 이 2주에서 4주 동안 전파력과 치명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 뭐 진단키트나 마스크 아니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재택진료 이런 개개별적인 종목들이 특정 섹터구들이 시장에서 부각받으면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공략하신다고 하시면 이런 개개별 이슈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2021년에 하단부인 박스권 하단부인 2,800포인트 부근에서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이제 작년에 국내 증시의 팬데믹이 한번 떨어졌죠. 델타 변이에 대한 경험도 지금 시장에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들이 쌓여서 패닉셀들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두고 투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면은 지금 당장 매도 포지션 관점으로 시장을 보는 게 아니라 조금 여유롭게 증시가 반등할 수 있는 그 관점으로 기다리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미크론발 변동성은 당분간 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유롭게 상승할 만한 여력이 있는 펀더멘털이 좀 탄탄한 종목들을 담아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네, 세 번째 별별 이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미크론과 관련된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추운 겨울이다 보니 뭐 배당주를 좀 눈여겨보는 것도 그쵸. 좋을 것 같고 뭐 통신주도 좀 주목을 하시는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뭐 성장주라든가 뭐 다양한 부분을 좀 눈여겨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매력도가 충분하다고 좀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이제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부터 주목을 워낙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사실 개인 투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섹터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성장주들이 이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 아니면은 더 이상 성장의 여력이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네. 투자 포인트를 여러분들께서 잡으셔야 되는데 저의 지금 현재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성장주는 아직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매력도가 분명히 존재한다. 즉 내년까지 연결돼서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연결돼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지금 성장주가 상승하기 위한 배경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성장주들의 특징이 매출이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고요. 이익 증가율이 높은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 만성적으로 고PER이에요. 즉 매출도 쭉쭉 늘고 이제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수요도 굉장히 많이 늘지만 이 설비 투자 같은 거에 돈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이익률 자체가 늘어나진 않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주식을 하신 분들 혹은 올해 주식을 하신 분들 보시면은 이제 미래 가치에 대해서 기대감에 대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들에 투자 포인트를 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테슬라 같은 종목을 이미 한번 공략을 했었고 그다음 국내에서도 뭐 카카오나 그런 빅테크 기업들 즉 아니면 2차 전지 우리가 알고 있는 성장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이미 한번 공략해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의 투자 매력에 빠지셔가지고 추가적으로 성장주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성장주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저금리라는 배경이 깔려야 됩니다. 금리가 저금리여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말 그대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서 이제 설비 투자를 하고 이제 금융 비용이 나가는데 당연히 이 금리 자체가 낮으면은 이 성장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도가 높은 성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발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내년이랑 내후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무너졌던 시장에서 빠르게 회복했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높았다고 볼 수 있지만 내년이나 내후년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이 경제가 정상화가 되면 경제가 정상화될수록 당연히 성장률이 둔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성장 시대에서 고성장 섹터라고 불리는 뭐 2차 전지 아니면 뭐 메타버스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NFT 이런 산업군들이 강하게 시장에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종목군들 중에서 하나씩 낙오가 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즉 언제까지나 매년 30%, 40%씩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2차 전지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높게 하는 게 바로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말해서 대다수의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좋으면은 A라는 기업이 영업이익률이 좋고 B, 그다음에 C라는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다 좋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주가가 싼 주식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게 바로 가치주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뭐 영업이익률이 40% 이상 나오는 기업의 숫자가 한정적으로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 성장주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을 거고 그런 종목들이 더 수급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단기간적으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다시 여러분들께서 메타버스가 아닌 그 다음 섹터, 그다음에 친환경 섹터나 아니면은 고성장할 수 있는 섹터 중에서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부각받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분명히 아직 시장에서 부각받지 못한 섹터 있어요. 그 섹터에서 그 종목을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여러분들께서 종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종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 방송 끝나고 이따가 11시 10분에 바로 여러분들께서 22년도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산업과 그 산업의 전망과 그리고 그 종목까지 준비해 왔기 때문에 꼭 방송 참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성장주 중에서도 꾸준한 성장이 가능한 그러한 섹터, 그 중에서도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종목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떠한 종목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방송 끝나고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저희 프로그램 이름인 슈팅스탁 4글자 검색하시면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셔서 스크롤 쭉 내리시면요. 대표님의 사진 아래 노란색 바 보이시죠? 노란색 바를 꾹 눌러주시면 방송 끝나고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장 별별 이슈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주목했던 특별한 종목을 정밀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5가지 종목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요. 한국 BNC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5천 명을 넘어서면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관련주들도 주목을 받고 있죠. 한국 BNC는 관련 치료제를 개발 중인데요. 오늘 이와 함께 약 2천억 원을 조달하고자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라는 공시도 들려주면서 주가가 오늘 힘을 좀 받았습니다. 장중 13%대 흐름 이어가면서 27,150원에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네요. 특히나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특별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스코입니다. 재계 6인 포스코가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강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수소 사업 등 신성장 사업을 통해서 친환경 소재 전문 메이커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 만큼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제대로 된 기업 가치를 평가받겠다 이런 포석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경기 민감주들 탄력을 받은 가운데 사업 다각화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하면서 6%대 강세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거래보다 16,000원가량 상승하면서 27만 7천 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다음 특별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T사이언티픽입니다. 오늘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에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언론에 따르면 T사이언티픽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지분 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에 상승과 하락을 오고 가면서 좀 출렁거리는 움직임 나타났는데 상승 전환에 성공한 뒤에 오후장 탄력을 더 크게 받으면서 상한가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1,320원가량 오르면서 5,720원에 종가를 체결했네요. 계속해서 다음 특별 종목입니다. 한글과 컴퓨터 체크해보죠. 싸이월드 Z는 한글과 컴퓨터와 메타버스 싸이월드 한컴타운을 연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8일 양사는 메타버스 플랫폼 운영을 통한 합작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는데 계약을 맺었었죠. 이에 대한 연장선인데요. 오늘 메타버스 기대감에 다시금 시세가 분출됐고요. 장 초에는요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 보여주다가 이러한 기대감이 수급으로 이어지면서 12% 강세 흐름으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32,650원 장 마감을 했네요. 마지막 특별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한 삼성전자입니다. 전날 대규모로 빠져나갔던 외국계 패시브 자금이 유입된 데다가 디램 현물 가격이 오르면서 주가도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온 건데요.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정말 강하게 들어왔고요. 주가 우상향 꾸준하게 하면서 4%대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74,400원에 종가를 체결했네요. 네, 5가지 특별 종목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전략과 이야기는 대표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쭤볼 종목은요. 한국 BNC인데요.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경구용 치료제 관련 주죠. 오늘 좀 시세를 분출했거든요. 네네. 앞으로 좀 지속적인 상승 가능할까요? 일단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아마 네. 시청자분들께서 잘 알고 있는 종목일 거예요.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인데 맞아요. 이제 코로나 치료 관련주 중에서 이제 안트로퀴노놀이라는 성분을 개발을 해가지고 경구용 치료제를 진행한다. 이런 이슈들이 시장에서 여러 번 부각되면서 사실 2거래일 연속 동안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어요. 차트를 한번 봐보시면은 지금 2거래일 연속 동안 거의 거래대금이 5천억 가까이가 터졌습니다. 거래대금이 5천억이 터졌고 실제로 오늘 상승한 여력만 하더라도 18%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13% 마감이 되었죠. 근데 오늘 장 끝나고 이제 유상증자를 2천억 정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간의 하한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 섹터 특히 오미크론 같은 이슈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몇 가지의 이슈들이 주거니 받거니 그러니까 진단키트가 갔다가 뭐 치료제가 갔다가 아니면 재택진료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현상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 지금 이미 코로나 떨어지고 델타 변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오미크론 떨어지고 여러 변의 변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한 이슈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올리기에는 쉽지가 않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BNC 종목을 공략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간의 한가기 때문에 가격이 아마 24,000원대일 거예요. 24,000원대인데 내일 시가가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 예측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내일 시가가 과하게 나왔을 때 오히려 낙주 매매를 하는 투자자분들께서 시초부터 강하게 돌아서 종목이 개파락 상태에서 빠르게 반등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부터 여러분들께서 투자금을 어느 정도 회수를 하거나 이 종목에 투자금이 많다면은 일부 현금을 회수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바라보고 있다면은 사실 별로 권장드리고 싶진 않지만 공략하신다고 하셨을 때는 장 초반에 갭이 크게 떨어진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즉 지금 10% 시간의 한가인데 뭐 15%, 20% 즉 이 122평선, 22평선을 다 깨고 과하게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께서 반발 매수를 잠깐 노리는 걸 권장드리고요. 되도록이면은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딩하는 것은 별로 권장드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변동성이 정말 심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요, 내일 장주에 조금 집중하셔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도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오늘 장에 상한가로 마감한 종목 한 종목 여쭤보겠습니다. T사이언티픽인데요. 이 T사이언티픽 같은 경우에는 빗썸의 지분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 부각받으면서 오늘 시장의 주목을 받았거든요. 네, 앞으로의 좀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결제 네. 아니면 뭐 인증을 위한 뭐 소프트웨어를 뭐 영업을 한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지금 이 기업의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테마성으로 올라간 게 맞습니다. 빗썸에 대한 지분을 8% 들고 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게 시장에서 부각이 됐어요. 그래서 뭐 제2의 비덴트다.
지금 최근에 비덴트 종목들이 시장에서 강하게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 후속주가 아닐까라는 기대감이 모여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일단 빗손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 그러니까 국내 1위인 거래소인 업비트에 비해서 사실 이 거래대금 자체는 한 30%, 20%에 30%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부각받을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업비트에 비해서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이 기업을 어느 정도의 저평가로 봐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을 갖고 있는 지분율을 봤을 때 한 6,500억 정도라고 합니다. 이 기업이 지금 시총이 2천억이 채 안 되는데 이 갖고 있는 지분율이 6,500원이니까 사람들이 이 재료에 대한 크기를 가늠하고 달려들지 않았나 싶고요. 이 종목은 일단 차트를 봐보시면은 지난 2020년도 9월에 최고점이 이제 5,860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이 사실 이 물량, 이 종목을 개인 투자자한테 털어넘기기 가장 좋은 구간이 전고점 구간이거든요. 사람들이 그 위에 매물벽이 없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 위로 출발을 하게 되면은 더 높게 갈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이제 갖고 있는 물량을 던지는 이제 물량을 털고 나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종목은 맞아요. 일단 최근 2거래일 3거래일 동안 나와준 거래대금이 상장 이후 최대 거래량은 맞습니다. 그리고 아직 고점 갱신을 못했기 때문에 내일 시가가 만약에 갭이 뜨지 않고 오늘 종가 부근에서 출발해 준다고 하면은 전고점 구간인 5,860원 구간까지 한번 터치를 하러 단기적으로 공략해 볼 만하고요. 만약에 갭을 5,860원 위에서 시작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의 광기가 더 모여서 더 높은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 안 추가적으로 올라간다 떨어진다라는 것은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 달라져요. 즉 증시가 빠지면서 시장의 오미크론에 대한 이제 공포감이 형성이 됐을 때 오늘 이제 40대 부부가 오미크론 확정됐다는 뉴스가 나왔죠. 거기에 대한 이슈가 더해지면서 시장이 무너져 내릴 때 오히려 이런 수급 쏠림 현상이 나오면서 이런 종목들의 테마성이 돈이 많이 몰릴 수 있고요. 오히려 시장이 전반적으로 올라올 때 수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내일 장 초반에 증시가 하락 출발하는지 상승 출발하는지 확인하시고 그에 맞춰서 현금 비중을 조절하시면서 투자하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비덴트 시가총액이 한 1조 6천억 원 가량인데 T사이언티픽은 현재 종가 기준으로 2,600억 원 가량입니다. 제2의 비덴트가 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추이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특별 종목 한 종목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인데요. 이번 달에 정말 중요한 이슈를 안고 있는 종목이죠. 싸이월드가 드디어 우리 품에 돌아오게 되는데 17일 정식 개장하게 되면은 주가가 더 오를지 떨어질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이런 재료가 나오는 날을 기준으로 말을 하면은 보통은 재료 소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쵸, 물론 이제 이 이슈 자체를 몇 번씩 반복해서 뭐 우리가 봤던 오징어 게임처럼 몇 번씩 반복하면서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우리가 그 날을 이제 재료가 소멸이 됐다, 주가가 빠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즉 하방에 대한 압력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되도록이면 해소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지난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어떠한 재료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이 작년에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한컴 라이프케어라는 기업을 인수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연결 매출이 굉장히 크게 잡혔고요. 그다음에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사인 프론티스를 인수해서 메타버스의 방향성으로 기업의 방향성을 메타버스에 대한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한번 보여줬던 기업입니다. 일단 차트를 봐보시면은 제가 이날에 최대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전고점을 넘었을 때 상승 탄력이 얼마나 강하게 나올 수 있나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시점을 기준으로 지금 단기간적으로 거의 20%가 넘는 상승이 한번 나와줬습니다. 물론 시장의 변동성이 나옴에 따라서 이제 전거래일 기준으로 고점을 찍고 한번 강력하게 음봉이 한번 나왔는데 오늘 시장 반등에 메타버스 섹터가 주목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을 보여준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특히나 연말에 성장주의 강세가 예상되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메타버스가 주목을 받고 개인 투자자들한테 가장 인상적인 섹터인 만큼 추가적인 상승 탄력 그리고 일정이 확실하게 잡혀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탄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전고점 구간을 넘었을 때
그 구간부터는 종목이 천천히 올라가냐 아니면 단기간에 급격하게 올라가냐에 따라서 이 주가가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우리가 대략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고점을 강력하게 돈이 크게 들어오면서 장대 한봉을 뽑아준다고 하면은 이제 비덴트처럼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지만 야금야금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제 주가가 갑작스레 급격스럽게 하락할 수 있는 경우도 우리가 우려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 컴퓨터 여러분들께서 공략하신다고 하시면은 다음 날에 내일에 혹은 모레에 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공략하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고점 돌파 구간 그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과 그리고 금요일장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거래량을 좀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성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메타버스 그리고 확실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성장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네, 특별 종목들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김용민 대표님께서는 11월 10일 저희 방송에 첫 출연을 해줬죠. 그때 처음으로 공약주를 말씀을 해주셨던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요. 30%에 가까운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그 다음 주 황금별 공약주인 이노뎁, 메타버스의 모멘텀을 안고 3거래일 만에 22%의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난주 공약주였던 케어랩스 같은 경우에도 10,000원을 터치하는 데 성공하면서 7%의 상승률을 안겨줬네요. 네, 별 15개의 종목 리뷰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쭤볼 종목은 케어랩스입니다. 10,000원 선을 돌파를 하면서 7.68%의 상승률을 저희에게 안겨줬습니다. 딱 일주일 전에 공약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장이 밀리면서 좀 밀리다가 오늘도 상승을 했어요. 네네.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까요? 이 케어랩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카카오랑 연계되어 있는 재료를 갖고 있다 이렇게 네.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 종목을 차트로 봐보시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목하라고 말씀드렸던 게 저점부터 돈이 들어오면서 지금 이 추세 하방 자체를 상방으로 꺾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주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돈이 크게 연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추세 자체를 상방으로 바꾼다는 것 자체가 이 종목을 바닥부터 상승까지 올리겠다는 의지가 어느 정도 내포되어 있다. 이런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이 종목은 시장이 낙폭이 나오면서 어쩔 수 없이 빠지긴 했습니다. 시장이 낙폭이 나올 때 강하게 올라가는 듯 했으나 개파락이 한번 나와줬습니다. 다만 이 종목을 갖고 있는 이 종목을 핸들링하는 주포에 이제 어느 정도의 의지를 보여주는 모습이 나왔죠. 돈이 들어왔던 구간을 깨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많은 구간까지, 즉 라운드 피겨 가격까지는 한번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차피 이 10,000원 구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심리선이 작용하는 라운드 피겨 가격이기 때문에 심리적 저항선이거든요. 즉 여러분들께서 아직 이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혹은 못 파셨다면은 지금 갖고 계신다고 하셨을 때는 10,000원 선까지 지금 증시가 어느 정도 회복되기 전까지는 사고 팔고의 전략, 즉 방망이를 짧게 잡고 여러분들께서 공략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10,000원을 목표가로 잡아주셨고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는 것은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다음 황금별 종목도 중간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노뎁인데요. 이노뎁 11월 17일 공약주로 말씀을 해주셨고 22%의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딱 3거래일 만에 목표가를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고 목표가 이상까지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이 종목 다들 매도를 하셨겠죠. 목표가를 지켜주셨다면. 근데 사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욕심을 조금 부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주에 이제 추천했던 YG 플러스가 빠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30%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 30%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이노뎁을 33,000원을 목표가로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제 홀로렌즈에 대한 협력사이라는 이 이슈를 갖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섹터로 엮여서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구간에서 2거래일 정도 이제 조정을 주더니 단기간적으로 상한가까지 한번 터치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단기간적으로 상한가까지 터치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22%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고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이유가 단기적으로 고점이었던 이 32,500원 그보다 조금 더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33,000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역시나 그 33,000원 구간을 돌파한 다음부터는 연속적인 하락세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이 22평선에 붙여서 잡고 가신다고 하시면은 지금같이 이제 저성장 시대에 고성장 산업인 이 메타버스 산업에서 특히 이 AR, VR에 대한 관심이 시장의 관심이 그리고 글로벌 공룡 기업들의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노뎁이 주목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종목을 한 번에 털고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최근 시장의 트렌드가 올라가는 종목들은 연속적인 상승세가 많이 나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혹시 못 파셨다고 하더라도 전 고점 구간인 이 33,000원 구간이 넘어서까지 올라갈 때 한 번쯤은 매도하는 전략을 가지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도를 못하신 분들께서는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모멘텀을 안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YG 플러스입니다.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11월 10일 공략주로 말씀을 해드렸는데 1,950원 찍으면서 30%에 가까운 상승률을 안겨줬습니다. 저희 첫 만남 때 말씀해 주셨던 종목이잖아요. 네, 그때 종목명을 듣고 이 종목 상승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이 엔터주에 대한 네. 지금 최근 시장이 조금 많이 사그라든 건 맞습니다. 지금 네. 시장에 이 코로나 관련주들이랑 그다음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워낙 강세를 부리다 보니까 엔터주들이 지금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장에서 뉴스가 거의 매일 나올 정도로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지금은 조금 많이 사그라들지 않았나. 그래서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 관점에서도 이 종목이 끝났다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사실 올렸던 구간을 그대로 빼놨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상승률을 한번 보여주더니 그 올렸던 구간을 그대로 다시 하방으로 뺐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엔터주를 단순히 지금 올해 연말에 잡으셔야 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산업 자체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랑 새로운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결제 시스템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2022년도를 이끌 수 있는 엔터 산업이 하나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1월부터 12월까지 조금 낙폭이 나온다고 하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물량을 모아가신다고 하시면은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보셨던 메타버스, 비덴트와 같은 상승률이 다시 한번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이 종목은 지금 당장 12월에 올라가기는 조금 힘든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같은 이 공포 시장 속에서 매번 사람들의 관심이 몰리면서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공포가 형성됐을 때 한 종목이 올라갈 때 그 종목에 편승하는 현상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그 종목도 오늘 무료 방송 끝나고 이제 11시 10분에 진행하는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종목도 그러한 이슈를 갖고 있고 충분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방송 끝나시고 바로 11시 10분에 방송 참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YG 플러스 기관이 또 7거래 연속 매수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도 조금 여유롭게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이 좀 그립다라고 생각이 드셨으면 방송 끝나고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QR코드 다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은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홈페이지 입장하는 법 QR코드 너무 어렵다 하신 분들께서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이 4글자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스크롤 쭉 내리시면 대표님의 사진 보이시죠? 그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 꾹 눌러주세요. 방송 끝나고 11시 10분부터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이 되고요. 다양한 이야기 함께 또 나눌 예정입니다.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별 5개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특별한 종목을 알아가는 시간,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떠한 종목을 준비하셨을지 기대가 되는데 오늘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사실 오늘 종목은 이제 메타버스에 관한 종목도 있지만 네. 사실 이제 제가 눈여겨봤던 산업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이데이터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종목인 핑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핑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장에서 이제 올라갈 때부터 이제 좀 그만 좀 올라가라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연속적인 상승세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갖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좀 조정이 나왔을 때 갖고 올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다음에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자체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시면은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일단 마이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8년도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2021년 12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2022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는 일정이 확실하게 나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다음 달까지 한 달만 딱 집중해서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금 강하게 올린 건 맞아요. 지금 24,900원까지 올렸는데 사실 시초가 이하에서 잡으셔도 충분합니다. 시초가 이하에서 잡으셔도 충분하지만 조금 낮게 잡는다고 하시면은 지금 눈에 보이시는 24,400원, 24,500원 구간까지 조금의 낙폭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었다 잡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기간적에 올라간다고 하면은 지금 증시 상황이 그렇게 엄청나게 좋은 상황만은 아니기 때문에 35,000원 선까지는 그리고 단기 탄력이 나와주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여러분들께서 짧게 지금 시장에 맞게 대응하시라 22,000원까지만 여러분들께서 시장에서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확실하고 그다음에 갖고 있는 재료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방송 끝나고 반드시 관심 종목에 편입하셔서 내일 시장에서부터 모아가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황금별은 핑거입니다. 마이데이터 관련주로 가지고 오셨는데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이고요. 조금 난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눌림목 구간인 24,400원으로 매수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3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짧게 22,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네요. 황금별 공략주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슈팅스탁이 2시간 빠르게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저녁 8시부터 출발을 하니까요. 꼭 본방사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김용민 대표님과 함께 또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 12월 첫날 또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지금 끝내기 너무 아쉽잖아요. 그렇죠. 무료 공개 방송에서 또 어떠한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이 지금 시장이 공포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시장에 지금 계속적으로 압박을 가오기 때문에 공포스러운 시장인데 이런 시장 속에서 이런 위기 같은 시장 속에서 분명히 기회가 되는 종목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그 종목, 그 시장의 종목의 방향성, 그다음에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까지 여러분들께서 꼭 가져가시면 좋을 종목을 준비했으니까 방송 끝나고 11시 10분에 바로 시작하는 무료 방송 참여하셔서 투자 전략부터 종목까지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하시는 방법은 홈페이지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네 글자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스크롤 내려주시면 대표님 사진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 클릭해 주세요. 눌러주시면은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혼재하는 우리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요. 무료 공개 방송에서도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